예, 지난 주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해온 새로운 미래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당을 했습니다. 신당 새로운 미래의 가치와 비전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이낙연, 김종민 두 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죠. 이낙연 대표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오시는데 넥타이가 딱 눈에 띄었어요. 네, 이것을 그냥 네이비 색깔하고는 그냥 남색하고는 조금 다른데 짙은 청색이겠죠? 그렇죠. 네, 이게 혹시 신당 컬러 그 프러시안 블루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보통 다크 블루 이렇게들 하던데 뭐 진한 청색이죠. 네, 신당의 색깔이요, 여러분. 이제 푸른색과 초록색하고는 조금 다른 정확히는 프러시안 블루와 라이트 그린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감각이 다르겠지만 예. 원래 청색과 녹색이 이렇게 흔한 조합은 아닌데 아, 네,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바뀔 수. 그러고 보니까 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입고 나왔는데 제가 녹색 입고 나왔네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한 신당 새로운 미래. 어떤 비전과 가치를 담은 당인가요? 네, 그동안의 양당의 이 정치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그 염증 같은 것, 절망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음, 그걸 치유하는 데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 예. 그리고 합의를 추구하는 정치 이런 게 돼야 되고요. 진영이나 특정인의 생존에 매몰돼서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그런 정치가 아닌 음, 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예. 집중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고향 민주당을 떠나면서 하셨던 그 말씀. 네, 이런 당을 만들고 싶다 했던 이제 그 당의 모습을 새로운 미래에 일단 네, 투영시키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의 강령은 다 이렇게 점잖은 말로 정리되어 있지만 예. 좀 대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근데 신당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민들께서 좀 의아하셨던 네, 부분을 설명을 하고 시작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이 함께 하기로 했다가 네, 창당 대회 30분 전에 합류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국민들 마음속도 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날 오전에도 제가 두 분께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예. 조홍천 의원은 좀 반응이 애매하다 싶긴 했는데 이원욱 의원 참석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오전에요? 네, 그 당일날 오전에 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랬거든요. 직접 통화를 하셨군요. 네, 예, 예. 그랬는데 그래서 더 놀랐죠. 아니 굉장히 마지막까지 진통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홍천, 이원욱 두 분의 지금 입장은 뭐냐면 당명, 당헌, 당규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흡수 통합이 된 거다. 그래서 함께하기 어려웠다. 이런 주장이시더라고요. 그동안에 합의됐던 것은요 역으로 우리가 흡수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새로운 미래가 미래대연합에 그럼요. 대표도 조홍천 단독 대표로 합의를 했었고요. 어, 저한테는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비전위원장 둘 중에 하나 맡으라 그래서 그러자고 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리고 음, 대통합 추진위원장도 이원욱 의원이 맡기로 했고 또 그것만은 또 미리 발표를 해달라 해서 발표가 됐고 그 직책으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언론에도 출연하시고. 예, 예. 네네. 그것은 통합을 전제로 한 것 아니었겠어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어디에서 그러면은 그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주일 내내 당면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었지요. 근데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졌지요. 조금 당명 상식적이지 않았으니까요. 예를 들면 원칙과 상식으로 되돌아가자. 그건 이상하지 않느냐. 당명스럽지 않다. 음, 차라리 당신들의 미래 대연합을 받을게. 근데 아니다. 원칙과 상식이 더 호감도가 높다. 그렇다면 두 개를 합쳐서 당명스럽게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미래연합. 그래도 좋다. 그것도 싫다.
이제 그러다가 개혁미래당이 나오고 예. 또 저희 측의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아, 시위가 나오고 그래서 좀 제고해주면 안 되겠느냐. 예, 예. 그게 막판의 줄다리기였죠. 아, 그래서 저한테 지지자들을 좀 설득해달라. 음, 개혁미래당을 받도록 설득해달라. 그러게 하겠다고. 음. 그렇게 하겠다고. 창당대회장에서 이의가 나오면 토론에 내가 참가해서라도 설득을 해보겠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선. 네네. 그래서 저로서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는 이 비하인드는 지금 처음 듣는데 줄다리기 끝에 여러 협상 끝에 개혁미래당으로 정했다가 그렇죠. 그럼 그 두 분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러면 다시 그냥 새로운 미래로 가자 이렇게 된 네, 건가요? 그 30분 이제 전에? 그 아, 전날 그러니까 3일 1시 반쯤에 예. 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아, 함께 참가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통보를 받았었죠. 아, 전날이요? 2월 3일이죠. 근데 전날에 그럼 통보를 하고 또 아침에는 그 참여하시겠다고. 뒤로 다시 미래대남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분들이 영입해온 청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분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울면서 읍소를 하고 그래서 아, 알았다. 함께 가자 해서 드렸습니다. 사실 몇 번의 부침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청년들은 전부 지금 새로운 미래에 와 계시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이 영입했던 청년들이 모두 함께 와 계십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렇게 일단은 따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된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은 공동 창당 협상 과정에서 더 큰 통합을 위해 이낙연 대표님의 대선 불출마를 요구해 왔었다? 아니다? 뭐 얘기가 막 그런 얘기까지 저한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관계자발 보도로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다 아닌 건가요? 아예 안 나온 얘기인가요? 아니면 요구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뭐가 되고자 해서 이러는 건 아니다는 건 수십 차례 얘기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이대로 이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설득 작업을 더 하시는 건가요? 우리 김종민 의원이 통합 전권 대표를 맡았어요. 예. 네, 그래서 모든 건 김종민 의원께 맡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함께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지요. 네. 아니 근데 이 대표님 이렇게 중텐트도 쉽지가 않아서 네. 생각보다 너무 이게 어려운 과정이어서 이게 정말 빅텐트까지 되겠는가 총선 전에 국민들이 이제 의아한 마음들을 좀 갖게 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홍천 이원욱 의원 두 분은 처음부터 빅텐트를 단숨에 이루고 싶었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중텐트도 어려운데 빅텐트는 쉽겠느냐는 말씀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죠. 아, 그렇죠. 그분들은 한 번에 다 만들어서 그러고 싶었는데, 하자는 말씀을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나 우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하고 먼저 하기로 합의를 했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통합 추진위원장을 맡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통합을 전제로 한 거니까요. 예. 네. 아니 조홍천 이원욱 의원 합류를 넘어서 정말 개혁신당까지 함께하는 그 큰 빅텐트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구성해서 첫 지도부 회의를 할 때 맨 먼저 결정한 것이 통합 전권 대표를 김종민 공동대표가 맡는다. 이것이 최초의 결정입니다. 그것으로 답변 대신하죠.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들 새로운 미래의 예. 결정 제1호가 통합 전권 대표를 지명한 이름이 것이 통합이다 그 말씀이시군요. 통합 전권 대표를 지명했다는. 그것이 어려운가요? 예.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통합 전권 대표를 제1호로 지정했다는 것에서 통합의 중요성, 빅텐트의 중요성이 담겨 있다는 의미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요컨대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공동대표의 한 분이 통합전권대표를 겸하고 계신다. 라는 것으로 저희 답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 중에 상당히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님의 지역구 출마 요구. 이것도 여전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이분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해온 인사다. 그런 인사와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뭐 작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미묘하고 어려운 문제일 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 코멘트. 예.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봐도 조금 이게 난감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일이 말해서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도움이 안 되면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총선 앞두고 가장 큰 변수가 된 게 선거제 네. 문제일 텐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동형의 핵심은 사실은 위성정당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순간 사실은 병립형과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성정당이 없어야 순수한 연동형의 취지가 사는 건데 지금은 뭐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착수에 들어갔고요. 민주당은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 플랫폼인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준연동형을 하려면 위성정당 문제를 먼저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부터 위성정당을 위성정당. 하겠다는 걸 먼저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핑계 삼아서 우리도 위성정당 하겠다. 반칙의 공조를 하는 거죠. 반칙의 공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저쪽에서 반칙하니까 우리도 반칙하겠다. 예. 네, 반칙의 공조지요. 그런데 위성정당이란 건 꼼수이지요. 속임수. 아닌 것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쁜 게 준위성정당 또는 연립위성정당입니다. 위성정당보다 준위성정당이 더 그렇습니다. 나쁩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국민도 그러하고 정치도 그러하고 제3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 제3의 목소리들을 양당 카르텔 안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경제에 비유하자면 중소기업, 소기업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걸 대기업 둘의 카르텔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다양성을 죽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3의 목소리,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망국적이다. 망국적인 집단 이기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적이 칼을 들이대는데 우리는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심정으로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칼 같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범죄의 공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양당 구도를 깨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쁜 짓까지 같이 하니까요. 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추락의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핑계 삼고 이용하는 그런 상태로 지난 1년 반을 보내왔거든요. 그 1년 반 동안에 민생은 파탄하고 국격은 추락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전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제3지대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그 부분도 이 선택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같은 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정당화의 빌미로 활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러나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워딩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 세력들이 힘을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 보시기에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로 있다고 보시는 거. 그 말씀이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 데 악용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KBS를 통해서 방송이 네. 됩니다. 이미 주말에 녹화는 완료한 상태고요. 네. 지금 편집 같은 이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을 텐데 대담을 한다,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할 것이다, 하선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가는 일련의 과정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답답하지요. 네, 뭘 감추고 싶길래 저렇게까지 안달일까 싶은 거지요. 잘못이 있다면 털어놓고 털고 가는 게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을 위해서 나은 거지요. 그런데 뭔가를 계속 가리고 또 잘라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불만족은 그대로 남는 것이고요. 어허. 그것이 정권의 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려고 하는지 참 현명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무총리를 하셨었기 네. 때문에 이제 녹화 방송이냐 지금 생방송이냐를 놓고도 뭐 국민들은 왜 생으로 하지 녹화를 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요. 녹화 방송이란 건 편집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국가 기관 방송에 대한 신뢰가 상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내외의 신뢰도 별로 높지 않은 상태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처럼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란 무엇이다. 얼마나 자주 한다. 추가 질문은 반드시 허용된다. 어허.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공개돼야 한다. 이런 원칙을 되살려야 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예. 국민의 불신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불신이 걷어지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정권의 짐이 되거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 방송 뭐 이미 녹화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들어가 있었어야 될 텐데 하는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은 뭐라고 뭐 보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가장 국민들의 감성으로 보면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얼버무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하. 네. 언급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언급의 수위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나 예. 의문 이것이 해소될 정도가 되는 것이 정권을 위해서 나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메가 서울을 다시 띄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그분에 대해서 별로 모르니까 코멘트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정책을 말할 때 정책의 전모는 감추어 놓고 그 동네 가서 거기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메가 서울이라 그러면 예. 서울을 더 키운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건 국가 균형 발전을 근본적으로 죽이는 진짜 몰상식한 정책이에요. 왜 서울만 키우느냐 하니까 지방 몇 개의 메가시티까지 같이 한다. 이것까지 국민의힘이 발표했는데요. 예. 그게 전부 이제 허상입니다. 예. 아니 외국도 지금 점점 이렇게 도시를 좀 크게 만드는 분위기다 이런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영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서울을 빼고 지방을 키우겠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아하. 서울도 키우고 딴 데도 키우겠다 그러면 서울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더 이렇게 왜소해지고요. 서울은 비대해지고 그런 가분수 국토가 되는 것이지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한심한 사람들이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네. 없으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제 눈여겨서 그분의 행보들을 좀 보고 계실 텐데 다른 네. 당을 이끌고 있으니까. 다른 정치인들보다 열심히 보는 편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정치 신인이기도 하고 정치 선배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 순발력, 경쾌함은 좋은데 그게 전부라면 안 되죠. 아직은 그 외의 것들이 잘 안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내놨잖아요.
아니 뭐 열심히 지금 정책들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가지고 되나요? 아, 네, 한 분의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체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까 그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안에 네. 반 윤석열이라는 기치를 건 사람들이라면 다 모여라. 이런 이제 취지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의석을 주느냐 마느냐는 지지율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 다 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 모인다. 한 카테고리 안에 모인다라는 취지인데 조국 신당, 뭐 송영길 신당도 이름은 이제 정치검찰 해체당이죠. 뭐 원한다면 함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아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3의 목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카르텔화하겠다는 것이 위험합니다. 민주당의 우산 안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수많은 벤처기업들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을 텐데 그것을 대기업이 계열화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건 정치적 다양성에 심대한 제약이 됩니다. 혹시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 입장에서는 윈윈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이익이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된다고는 볼 수 없죠. 그걸 구성의 모순이라고 불러요. 구성의 모순. 알겠습니다. 내일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를 일정으로 잡으셨어요. 네, 네. 호남 민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변하고 있죠. 처음에는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을 고치지 왜 저럴까 하는 생각들이 있으셨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고요. 제가 호남에서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감지합니다. 흔들리고 있다, 네. 움직이고 있다. 2월 1일 기자회견이었던가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낙연 대표께서 이 총선에 대한 입장, 그러니까 출마에 대한 입장이 되겠죠. 조만간 방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늦지 않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기존의 입장은 이제 총선 불출마 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가봐야죠. 가봐야 되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저의 생각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설 전까지 그러면 분명한 입장을 좀 정리할 생각이세요? 그것이 분명하다고 볼진 모르지만 그때까지 할 수 있는 얘기는 해드려야 되겠죠. 아하. 네네, 뭔가 속에 있는데 일부러 감추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예. 어떤 기존 입장은 사실 불출마 쪽에 가까웠는데 뭐 가깝다 못하기보다는 분명하게 제가 공언한 것은 출마할 의사가 없다. 예. 이건 여러 차례 몇 년 동안 해왔던 얘기고요. 예. 그리고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고려해서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했죠. 고려의 여지는 좀 그러니까 남아 있단 말씀으로 뭐 해석은 됩니다만. 해석은 자유고요. 알겠습니다. 상황이 지금 제3지대에 뭐랄까요? 좋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선거제도 그렇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낙연 대표의 어떤 호남에서의 바람, 이낙연 대표가 뭔가 바람을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요구들이 나와서 아마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간간히 놀라고 당황스러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제발 좀 일선에서 물러나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아니면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그러니 어쩌자는 것인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모순된 얘기를 해요. 저한테. 같은 사람도요? 지난번 통합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하. 모순이지요. 네.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좀. 본인들도 그래요.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예. 제3지대가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는 뭐 알고 예. 다들 뛰어드신 겁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가는 길이 더 험난한 듯 보여서 네. 제3지대를 응원했던 많은 또 중도 무당층들은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조마조마한 예.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네. 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좀 더 뭐랄까요?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행보. 이것도 예. 모순된 얘기인 것 같은데 신중하면서 적극적인 행보로 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좀 선택해 주시길. 네,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국민의 의견이 딱 둘로만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의 양당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건 틀림없는데 또 막상 그런 필요성만큼 저희들이 잘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을 저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부응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 능력이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네. 고향 민주당을 떠난 것에 대해 후회가 들거나 이런 생각은 그렇지는 않아요. 쓸데없는 고민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이낙연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